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계전 2장 보겠습니다. 설계전 2장은 1장하고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석자, 성인지, 작, 역야, 장이, 순, 성명지리, 시, 입천지도, 입천지도, 왈, 여양, 입지지도죠. 예, 입지지도, 왈, 유여강, 입인지도, 왈, 이녀의, 겸삼재, 이, 양지, 분음, 분양, 진룡, 유강, 고, 역, 유기이, 성장. 대충 알겠죠? 예, 해석해보면, 예, 옛날에 석자, 옛날에 성인이 자격, 역을 지음은, 장차, 예, 성명지리에 순하고자 하는 거죠. 예, 성명지리는, 예, 명은 천명, 하늘의 이치고, 하늘의 이치가, 예, 성으로 들어온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부경에서 보면, 예, 본태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 사람의 성품. 말 그대로, 예, 심장에서 날생, 심장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사람은 하늘의 이치에 딱 닿아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런 성명지리에, 예, 응하고자, 순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여겨지는 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로 때문에, 예, 하늘의 도는 음과 양으로, 예, 음과 양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땅의 도, 지지도, 예, 땅의 도는 강과 유로, 예, 함이고, 사람의 도는 뭐예요? 인과 인으로, 예, 그래서 1장에서는 삼천양지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겸삼재 양지, 그죠? 삼재는 천지인이 이제 삼재가 되고, 양지는 말 그대로 음양, 강유, 인의. 그렇게 해서 이제 음과 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지룡, 강유를 차례로 이용해서 이제 여기, 그래서 주역의 대성계는, 예, 6개의 효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6개의 유기라고 했어요. 유기로 해서, 예, 장을 이루었다. 대성계가 이렇게 생성됐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앞에서 1장은, 설계전 1장은, 예, 소성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굳이 구분하자라고 얘기하면, 소성계고, 여기서의 삼천양지는 음양을 얘기해요. 음양을. 그죠? 음양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음양으로 얘기를 해서, 음양과 땅과 선택,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보시면 음양을 얘기하고, 네, 소성계가 이루어진 구조다. 그죠? 소성계는, 예, 3액계로 되어 있는 게 소성계라고 합니다. 작게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소성계 각 효가,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가운데는 인, 그래서 천지인. 여기서도 보면은 처음에 궤를 세울 때 입계 할 때 음양으로 입계를 세웠죠. 하늘에 궤를 세우고, 그 다음에 효가, 강유는 효를 생했다 그랬어요. 생했어. 그죠? 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채라고 하면, 예, 땅은 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땅이 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휘해서 궁극에 도달해서 사람이 인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인이 인을 선택하면 양이효가 되겠고 의를 선택하면 음효가 되겠죠. 그게 이제 설계된 2장에서의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이치로 해서 설계된 2장에서는 3개가 아니라 이렇게 6개, 그죠? 6개의 6효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2개는 1000, 지,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천지인. 좀 전에 삼액기의 구조랑 똑같이 천지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음과 양, 땅에 음과 양, 여기서 땅에는 강과 유죠. 강유. 그 다음에 사람은 인의. 이렇게 해서 삼액계가 형성된다. 삼액계는 대성계가 이런 구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장하고 2장은 괴가 생성되는 원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괴가 생성되는 원리. 그래서 태극에서 하늘의 이치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음과 양이 쌓여서 올라가고 음양이 쌓이고 말 그대로 음에서 음양이 쌓이고 그래서 삼액계인 건태, 이진, 손간, 강곤 이렇게 해서 이제 8개가 형성되는 원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이제 가장 주역계의 생성의 이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태극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태극이라는 것이 좀 어떤 것이냐. 태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의 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주의 알. 그래서 우주의 알이면서 이렇게 이제 태극도를 그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가 양이죠, 양. 양이 자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음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리는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태극도설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 그림자가 남중고도라고 해서 태양이 비치면 여기서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되죠. 요게 이제 규표라고 합니다. 규표. 그래서 규표와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가 알기로는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 이제 가령 여기 3이고 4고 여기는 5죠. 3의 각각의 요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은 서로 이제 같은 거죠. 그래요? 이거를 역상의 원리는 한 변이 여기가 3, 4, 5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규표를 여기가 해시계 원리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춘분이면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가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중앙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하지 때는 그림자가 가장 짧죠. 왜냐하면 태양이 가장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 때는 고도가 가장 높아서 그림자가 이렇게 짧아져요. 그죠? 겨울은 남중 고도가 제일 낮죠.
그림자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림자가 가장 긴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변화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변화의 흐름, 즉 빛이 있으면 빛이 반대대로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발생하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음과 양이죠. 사실 이제 그림자라는 거는 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양이 채로 해서 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나타나죠.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자가 계절별로 흐르는, 그래서 사시사철 변함없이 흐르는 이런 구조가 이제 태극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도 원리 가장 기본이 뭐냐면 빛이 있죠. 빛과 음양. 그 음양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빛에 따라서 음이 발생하듯이 천에 따라서 천에 의해서 땅이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생성된다. 그리고 이는 하늘을 닮아서, 그죠? 하늘을 닮아서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땅과 하늘을 이어준다. 이런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한 것도 뭐라 그랬어요? 성을 다한다는 거죠. 그거의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서, 궁구해서 그 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변화에 대한, 사시사철 변화에 대한 이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괴를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리학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용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과 경에 대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이제 채고 경이 이제 용이죠. 거꾸로. 하늘에 있어서는 빛이 채고 빛에 의해서 나타난 음이 용인 것처럼, 말 그대로 사람은 그대로 닮아왔기 때문에 성이 채로 해서 경을 행동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성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경이라는 걸 표현해야 된다. 공경정자가 경이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갖기 위한 길이 중의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용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이제 소주역이라고도 하고, 중용이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소주역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태극 안에 이미 음양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죠? 음양이 있고, 음중, 여기는 양중 음이 있는 거고, 여기는 또 음중 양이 있는 거죠. 이런 원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삼천양지. 이게 결과적으로 이 태극 안에도 삼 하나라는 거죠. 하나이지만 하나이면서 삼을 갖고 있는 모습. 결과적으로 우주의 나선 모양하고 똑같죠. 변화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름 일양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름이랑 일양이 도고,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색과 공으로 표현하죠. 이거를 색과 공.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색이 유고, 유와 무로 표현하는 거죠. 똑같이 이름이랑.
아까 뭐 유교에서는 예, 예, 성과 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적인,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 대한 부분은 하나로 일관돼 있죠.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이고, 이렇게 해서 표현된 것이 이제 이런 원리다. 이런 원리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려다 하나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예전에는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원리가 주비상경이라고 해서 여기 옛날 이쪽에 뭐 수학책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규표가 8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변화가 이제 6개 6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10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돼서 여기가 이제 규표가 여기 8이고 여기가 6이고 여 변화가 10. 그래서 주역에서는 여기가 8. 좀 애매하네. 모르겠을까요? 네. 어쨌든 예,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 그래서 주역은 8개. 여기는 6효라고 볼 수 있어요. 6효. 여기 그림자 때문에 지금 여기 길어 보이는데 원래 이제 그 작성할 때는 예, 요 원리죠. 여기 4니까 2하면 8이죠. 8이고 6이고 여기 10. 이렇게 돼서 요 구표 여기 길이가 이제 8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6효. 그림자가 생기는 변화에 대한 게 6효. 그림자가 8개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10. 그러니까 주역은 예, 10진법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진법의 체계로. 10진법에. 그러니까 10진법에서 변화가 생기는 게 말 그대로 100이잖아요. 10 곱하기 10에 변화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런 100에 생기는 변화를 갖고서 임의로 그 성을 다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둑에서 보면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바둑에서 오로라고 해요. 오로. 상식적으로 알아둔. 그래서 이제 오로 바둑이라고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길이죠, 길.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주역에서도 이렇게 음양으로 나타난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선택이라든가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점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점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치를 공부하는 게 뭐라 그러죠? 상수학이 아니라 반대되는 그 학으로 발전된 게 이제 학으로 공부한 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런 게 특성이 두 가지가 생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천부경 얘기를 왜 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천지인 삼재처럼 그러니까 일시 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래서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이 삼재죠. 그래서 천이 1이면 지는 2라는 의미가 천의 1에 맞춰서 2가 용이죠. 용. 체용으로 보면 천이 1이고 천일일 그 다음에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 세 개의 변화가 똑같이 3의 개를 만드는 구성이고 그 천이 체로 해서 지 용이 생기고 그거를 변화를 관찰해서 인이 3으로 해서 일종의 정반합의 개념이죠. 정반합의 개념처럼 인이 3호를 통해서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오히려 하늘에서 온 것을 하늘로 다시 되돌려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상이죠. 그게 되돌아가는 게 말 그대로 도이기도 하고 도라고 하는 거고요. 도를 그렇게 되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중용에 대한 얘기고요. 그런 게 이제 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의 지인이 있었던 다음에 일적 십거 무기화삼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십거 무기화삼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규표가 8, 6, 10이다. 그죠? 그래서 8개고 6효. 네, 땅에 그림자가 생기는 게 6효잖아요. 그러니까 규표가 8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규표를 세우면 여기 이제 태양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뭐를 잠시만요. 안되네. 예. 이렇게 태양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에 그림자가 이게 이제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이게 그림자가 어떻게 보면 8에 의한 규표에 의해서 그림자, 그러니까 이 양이 그림자로 음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6개 유가, 그게 이제 음이 생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음이 생한다. 그죠? 네, 음이 생한다고 얘기를 했고 2장에서는 그 차례로 차례로 쓴다라고 했어요. 진룡, 그죠? 차례를 진룡 생하는 거고, 그리고 10 그렇게 그거에 따른 변화가 10으로 생기는 거죠. 이쪽에 변화가 생기는, 그게 10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게 무게화삼이라는 얘기예요. 무게화삼, 그죠? 10거 무게화삼. 또 다른 의미는 음과 양,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네. 그대로 음과 양이 10, 그죠? 네. 10거 하면서 음양이 합해야 3이 되는 거잖아요. 3이 되면서 크게 변화가 시키는 거죠. 그 3이 되는 변화를 누가 이끌어요? 인일삼인 3이라 사람이 이끄는 게 그 천부경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명으로 보면 그 본태양이 사람 안에 인중천지일이잖아요. 인중천지일. 네. 이게 이제 본태양이 이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양과 그 다음에 태양, 요거는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상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상을 이해할 때는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 이제 태양이 있는 거고요. 그죠? 이게 잘
태음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 이거는 바꾼 거 같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태양, 태음, 그 다음에 소음이죠. 양에서 음이 하나 올라갈게. 소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죠?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이렇게. 소양.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양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양이 올라와서 극양이 된 거예요. 여름에 가장 양이 덥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꺾이고 음이 자라는 거죠. 음이 생기고 음이 가장 자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양권이고 이게 음권이고, 그죠? 양권이고 음권이고, 요거의 변화의 흐름이 음양오행,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오행의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오행의 변화. 그 오행의 변화를 말하는 게 여기 이제 태극도설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다가 했는데 이거를 좀 지울게요. 태극도설 보시면 무극이 태극이고, 그죠? 태극 안에 태극의 어떤 큰 에너지의 흐름, 씨앗, 움츠림이 때문에 양이 동하고 음이 동하고, 거기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이 가운데 토를 중심으로 해서 오행이죠. 오행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만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에 뭐죠? 사람이 이걸 주관하게 되는 거죠. 큰 틀. 그리고 오행도 보면 이렇게 수화, 말 그대로 태양과 태음이 생성되면서 네, 오행의 특성을 보시면 위에가 수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금이 밑에가 있어요. 그죠? 생성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음양이 생기면 음양이 가장 큰 게 소성계를 보면 일관천 곤이죠. 가장 음이고, 가장 태음이죠. 그러니까 태양, 태음이 섞여서 태양, 태음이 섞이면 이렇게 수화가 생깁니다. 수화가. 그죠? 수화가 생겨서 이제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원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만물이 생성된 게 만물이 생성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언도, 학력, 사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관해서 다시 아까 얘기했죠. 이름이랑이 도인 것처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늘의 본성을 찾고자 하는 게 결과적으로 도의 길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가 항상 이 태극도설에 대한 부분,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태극도설에서 원리가 빛과 음양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태극이고, 이것 자체가 이제 우주를 창조한 우주의 시액, 우주의 알, 그죠? 우주의 알이고, 말 그대로 그것이 주역괴의 원리의 가장 큰 태양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닮아서 성인이 그런 거를 이치를 궁구해서 이렇게 해서 8개를 다 생성했다 이거예요. 생성. 그래서 요 8개가 생성되고 그것이 88에 64, 그죠? 64개 대성계는 이거가 겹친 게 대성계입니다. 설계는 이정에서 얘기한 대성계. 천지인 3제가 두 개의 양지로 엮인 게 대성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역회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신 게 이제 복식이고, 이거 이제 8계전, 설계전 1, 2장이고, 이제 다음 장부터는 각각의 괴에 대한, 8개에 대한 부분, 8개에 대한 설명들이, 8개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가령 뭐 1번처는 하늘이고, 이때택은 연못이고, 이거는 그 대표적인 그런 성향의, 그걸 물상에다가 맞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신명 생시를 보면 어떤 상을 보고서 관찰한 거라고 하면 그 상을 또 수에 맞춰서 또 세운 거죠. 상과 수로 해서 그 변화, 여기서는 사람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치, 의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래서 여건 항상 상과 수,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을 치는 방법이고요. 점을 치고서 이치를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요게 이제 그대로 개사전에 점 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